둘째, 발가락이 더 긴 여성. 전생의 신분이 이토록 놀랍다니 어쩐지 부귀한 기운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인연이 있는 분이시여, 이 영상을 보시게 되었다는 것은 곧 댁에 온 가족에게 좋은 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좋지 않은 일들은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갈 것입니다. 행복과 건강, 그리고 재물의 신이 당신에게 손짓하고 있으니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복을 지은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실 때 곧 좋은 운이 다가와 온 가족이 공경에서 벗어나 행복과 재물을 맞이할 것을 예고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재혼이 들어올 때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것이니 의도했든 안 했든 이는 하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곧 공경에서 벗어나 좋지 않은 일들이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갈 것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에게 숨겨진 비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의 전생 신분이 이토록 놀라워 어쩐지 부귀한 상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발가락을, 특히 엄지발가락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둘째 발가락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여성들은 이 둘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눈에 띄게 길어 마치 주인을 대신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전생과 현생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체 구조상의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불가의 시선이나 풍수명리학에서는 이러한 발가락의 길이를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신체적 특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과거에 지은 복의 결과, 즉 복덕이 현현한 모습이며 더 깊이 말하자면 운명에 대한 일종의 일깨움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귀한 사람은 그 상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상은 얼굴이나 눈빛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가장 쉽게 지나치는 곳, 예를 들어 발에도 숨어 있습니다. 풍수에서 머리는 하늘의 문, 천문, 발은 땅의 기초, 지기, 라고 일컫습니다. 발이 안정적인지 여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굳건히 발붙이고 서서 인생의 매 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발가락, 특히 둘째 발가락은 이 땅의 기초를 지휘하는 지휘관과 같습니다. 이 발가락이 길다는 것은 주관이 뚜렷하고 행동이 빠르며 성격이 결단력이 있고 천성적으로 리더의 기운을 타고났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오하게는 관상학의 이 지장과 엄지 지장보다 더 길면 귀인의 명중에는 근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발가락 구조에 숨겨진 부귀의 징표를 이르는 말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명상에 대해 들으면 미신이라고 여기지만 진정으로 명리를 아는 이들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과로 인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현생의 모습은 사실 전생의 원력과 수행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인해 모든 색이 생기고 업으로 인해 모든 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현생에서 지닌 모습은 과거에 심은 원인이며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과거 마음에 세운 서원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바로 이 길의 축소판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디가 특별한지 정확히 짚어 말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안정감과 평안함, 그리고 방향성을 느낍니다. 대개 이러한 여성들은 지도자이거나 혹은 한 집안을 명확하고 깔끔하게 이끌어가는 여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자세히 보면 대개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눈에 띄게 길고 심지어 약간 굽어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한 상입니다. 이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전생의 어떤 과보가 현현된 모습입니다. 불교의 윤회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몸은 업력의 발현입니다. 당신이 전생에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었으며 원력이 강했다면
현생에서는 자연스레 몸에 복된 상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전생에 흔들림 없이 결단력이 있는 수행자였다면 이번 생에서는 발이 먼저 굳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발 모양을 지닌 여성들은 대개 성격에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 정신적 바탕을 스스로 갖추고 있습니다. 부드럽다고 말하면 부드러운 면도 있고 강하다고 말하면 강한 면도 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있고 안정감 속에 단호함이 있으며 참을성 있게 돌파할 줄 알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귀한 상은 수행으로 완성된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 발가락이 길기만 하면 모두 부귀한가요? 여기서 불가의 또 다른 지혜의 층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은 헛된 것이 아니며 모두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은 단지 결과이며 당신이 과거에 수행하여 얻은 기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는 당신이 현생에서 어떻게 씨앗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둘째 발가락이 길어복의 징표가 드러났더라도 마음이 선하지 않고 행동이 비뚤어져 작은 이익에 탐하며 남을 해치고 자신만 이롭게 한다면 이 부귀의 상은 한낮 물에 비친 달처럼 결국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어떤 부자가 겉으로는 화려하게 금이 환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덕이 얕아 자손이 불효하고 가족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는 상은 있으나 그에 합당한 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은 일종의 타고난 재능이며 복은 일종의 결과이지만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입니다. 복을 지닌 상을 가진 여성이라고 해서 인생길이 내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인을 더 쉽게 끌어당기고 기회를 포착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위 귀함의 근본입니다. 풍수 명리학적으로 볼 때 둘째 발가락은 또한 한 사람의 미래 방향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엄지발가락보다 길다는 것은 이 사람의 미래의 길이 시작점보다 더 높아질 것을 의미하며 즉 나중에 발전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인생의 전반부는 평범해 보이지만 중년이 되면서 크게 비상합니다. 특히 40 이후의 사업과 가정이 모두 순조롭고 운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발가락 구조가 안정적이며 특히 둘째 발가락이 길 뿐만 아니라 곱고 치우침이 없는데 이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중정부리, 즉 바르고 치우치지 않아 앞길이 트인다는 상입니다. 만약 둘째 발가락이 굽었거나 바르지 않고 혹은 길지만 힘없이 들뜬 듯하다면 이는 심성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뜻하는 바가 자주 변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귀한 기운은 있으나 도중에 감정, 가정, 친구 관계로 인해 쉽게 발목이 잡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고대 관상 서적에서 발 모양과 운명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류장상법에는 발에 용의 형태가 있으면 기필코 흥성하고 호랑이의 형태가 있으면 여성임에도 교만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비록 고문의 운치를 담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속에 담긴 오묘한 이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이 만약 관상에서 이마가 봉긋하고 눈썹이 맑으며 눈매가 아름답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배 안의 귀함을 감추고 영묘한 기운을 지닌 명입니다. 자신 스스로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 운을 이끌어 올리고 남편을 돕고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은 고대에는 현상이라 불렸고 현대에는 남편을 돕고 자녀를 이롭게 하는 여장부라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타고난 성격, 지혜, 그리고 수양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복된 상을 완성하다.
이쯤에서 아마 당신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둘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긴 여성이라면 놀라지 마십시오. 또한 스스로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당신의 명에 귀함이 있다는 것이지. 아직 이 귀한 기운을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명은 스스로 짓는 것이요. 상은 마음을 따라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현생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기르며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좋은 인연을 널리 맺는다면 전생에서 가져온 이 복된 상은 현생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탐욕과 성냄의 마음대로 흐르게 둔다면 아무리 좋은 상이라도 결국 업력에 끌려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부디 소중히 여기고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닦으며 자비로운 길을 걸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타고난 이 둘째 발가락의 귀함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명리학은 사람들에게 미신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알되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따르되 게으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발에 있는 둘째 발가락은 단순히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현생의 개성과 운세의 투영입니다. 명리에서는 형체 위에 있는 것은 도, 형체 아래에 있는 것은 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발가락은 이고 형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운명과 기질, 즉 당신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며 한 집안을 이끌 수 있는지, 남편의 번영을 도울 그 기운이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가락의 길이는 일종의 형상적 상징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대개 개성이 뚜렷하고 주관이 있으며 추진력이 강합니다. 이들은 움직이는 것에 가장 적합하며 움직임 속에서 재물을 얻고 귀함을 얻고 원만함을 이룹니다. 이러한 여성은 창업에 적합하고 스스로 인생의 리듬을 통제하는 데 적합하며 완전히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운명의 처분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산이 사람을 다스리고 물이 재물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사람의 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 외에도 형상입니다. 이 형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 뼈대, 그리고 기운을 포괄합니다. 둘째, 발가락이 길고 힘있는 발바닥을 갖추었다면 이는 마치 견고한 다리와 같아서 삶의 온갖 압력을 견뎌낼 수 있고 미래의 온갖 가능성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남을 돕는 운명이라 열심히 노력해도 그릇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은 그릇이 열리고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비둘기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의 전생 신분.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들의 전생은 과연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어찌하여 현생에 이러한 귀한 상을 지니게 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육도륜회를 설하여 모든 중생이 쉴 새 없이 돌고 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고 어떤 이는 인간 세상에서 수행하여 천상으로 들어가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마음이 치우쳐 인간에서 짐승으로, 짐승에서 아기로 전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보는 생김새와 신체 구조는 사실 전생에 심은 원인이 이번 생의 결실을 맺은 것의 현현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은 대개 전생의 원력을 깊이 세웠거나 혹은 수행하는 스님으로서 열심히 걸으며 보시를 즐겨하고 원망 없이 타인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은 그 인과를 기록하여 현생에서 발가락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발가락은 몸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은 바로 서원을 먼저 행하고 원력이 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떤 여성들은 전생에 권세 있는 집안의 딸이었으나 교만하거나 방자하지 않고 검소하고 지혜롭게 살림을 꾸려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복을 지을 줄도 알았기 때문에
이번 생의 뱃속에 덕을 지닌 상을 타고났습니다. 복은 헛되이 오는 것이 아니며 귀함은 횡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실력 있고 성견지명이 있으며 책임감이 강한 여성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몸에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운은 말이 느린 것도 아니고 겉으로 침착한 것도 아닌 뼈 속에서 우러나오는 안정감과 여유이며 인생에 대한 방향과 질서를 지닌 기질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대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이 가깃거리는 길을 기꺼이 걷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운명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자제, 나는 말이 있습니다. 자제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은 대다수가 이러한 자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다소 부침을 겪을 수 있지만 중년으로 갈수록 더욱 안정적이 되고 더욱 번창합니다. 특히 40 이후에는 귀인이 나타나고 재물이 원활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이 안정되어 진정으로 소위 중년의 운명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 속 사례와 깨달음. 아는 지인의 누님은 어릴 적 집안 형편이 보통이었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교수 같았지만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집 여자아이들이 17, 18배 연애하며 놀 때 그녀는 이미 일찍부터 가장 노릇을 하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그녀의 발가락은 매우 특별했는데 둘째, 발가락이 길고 곧았으며 심지어 엄지발가락보다 한 마디 정도 길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작은 장사를 시작하여 점차 사업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지역에서 손꼽히는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강인하긴 했지만 드세거나 사나운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 언제 나아가고 물러서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그녀를 특별히 존중했으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그녀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녀 자신도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좋은 인연을 널리 맺었으며 선행을 베풀고 보시를 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그녀를 천성적으로 큰일을 맡을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는 불문의 귀의한 여성 거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60세가 넘었고 젊은 시절에는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평생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직장에서도 승진을 거듭했으며 자녀들도 효도하고 잘 되었고 남편도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녀가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많은 여성 신도들 중에서 자신처럼 둘째 발가락이 긴 발 모양을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한 스님은 특별히 그녀에게 거사님은 전생에 큰 원을 세웠기에 이번 생에 자연스레 순탄한 흐름을 타는 것이니 계속해서 덕을 쌓고 초심을 잊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자신의 순조로운 삶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우연이 없으며 모든 상에는 반드시 원인, 이 있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은 운명 속에 능동적인 힘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가락이 긴 것이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발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고 가정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압니다. 이러한 여성은 평생 동안 부침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안정되고 귀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모든 상은 업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발 모양은 당신의 결과이며 마음을 닦는 것은 당신의 원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이러한 발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더욱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시시때때로 살펴 일시적인 득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약간의 귀한 상을 지녔다고 해서
오만한 마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귀는 마음에서 비롯된 상이요 덕으로 갖춘 운이며 선행으로 닦은 복입니다. 당신이 이 두 발로 더 멀리 걷고자 한다면 이 마음을 더욱 깊이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길을 열어주는 발가락.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명은 물과 같아서 근원이 있고 흐름이 있으며 굽이쳐 돌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은 운명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시작점을 주고 일깨움을 주며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이 만약 온화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굳건한 믿음과 분명한 목표를 더한다면 그녀가 이번 생에 밟는 길은 자신을 위한 탄탄대로를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한 복밭, 복전을 심어 걸음마다 연꽃이 피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바로 이러한 발 모양의 소유자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운명은 이미 당신의 발밑에 오묘한 이치를 감추어 두었고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딛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명을 아는 데서 운명을 닦는 길로 귀한 상에서 귀한 행으로 나아가십시오. 전생의 신분, 4가지 가능성. 불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인생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생의 인과 윤회로 짜인 하나의 그물과 같습니다. 현생에서 지닌 상은 우연이 아니라 업력의 흐름과 원력의 메아리입니다. 특히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처럼 흔치 않은 발 모양 뒤에는 지극히 특별한 몇 가지 전생의 신분이 숨겨져 있으며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현생의 부귀한 상을 지니고 온 것은 전생에 이미 비범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원력이 깊고 공덕이 충분하며 심지가 굳건했기에 업력의 상이 발에 현현하여 지금의 둘째 발가락이 주인을 대신하는 듯한 귀한 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생은 과연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우리는 불가의 인과론을 바탕으로 관상명리학을 더하여 이 몇 가지 가능성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아마 당신도 어떤 공감을 느끼며 문득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의 현생의 어떤 특성, 어떤 만남이 결코 근거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서원의 메아리였음을 말입니다. 첫째, 행각승. 행각승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중생을 건지려는 원을 세운 이. 가장 흔한 첫 번째 전생 신분은 바로 행각승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차를 방문했다면 불문 제자들 중에 일부러 탁발하며 유랑하고 사방을 구름처럼 떠도는 수행자들, 즉 행각승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무른 상주승, 상주승, 과는 달리 산천과 들판, 도시와 시골을 두루 걸으며 오직 한마음으로 염불하고 한뜻으로 중생을 건지려 합니다. 그들의 원력은 특히 커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하지 않고 고요한 거처에 머물려 하지 않으며 복을 누리려 하지 않고 오직 천하를 두루 다니며 중생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스님들은 발의 힘이 극히 강하여 하루에 수십 리를 걷는 것이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둘째 발가락은 오랜 세월 걷는 동안 점차 발달하였으며 원력을 먼저 세우고 행동이 앞섰기 때문에 발가락은 길고 곧으며 앞으로 기울어져 힘있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 모양의 특징은 환생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업력의 흔적처럼 새로운 육신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둘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확연히 길다면 전생의 당신은 아마도 이러한 행각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일심으로 중생을 건지기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길을 걸었으며 마침내 공덕이 원만해질 때 이 티끌 세상에 다시 태어나 수행을 계속하고 남을 돕겠다는 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은 현생에서 유독 잘 걷고 잘 버티며 일에 능동적이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에게 특별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남자 같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의 원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 마음의 길이 있으니 자연히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성견지명이 있으며 가장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호법여장. 호법여장 불문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호법을 서원한 이. 두 번째 전생 신부는 불교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인 호법장군이며 그 중에는 여성 신분의 사람들도 많아 호법여장 또는 금강여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출가하지는 않지만 지극히 높은 충성심과 보호심으로 도량, 도장을 수호하고 스님들을 보호하며 와 외도, 가 정법의 전파를 방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여성 장군들은 전생에 깊은 서원을 세워 내생에도 끊임없이 호법할 것이며 천하에 마장이 없고 정법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수행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행동과 기운으로 불법의 빛을 수호합니다. 이런 사람은 전생에 대개 성격이 강직하고 충성심이 높으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직언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극도로 강한 판단력과 사명감을 지녔으며 마음에 바른 것, 사특한 것,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번 옳다고 여기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력이 뼛속 깊이 스며들면 내생의 신체 구조까지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행동과 움직임을 관장하는 신체 부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발가락은 바로 행동의 근원입니다. 그리하여 현생에서 그들의 둘째 발가락은 주도적인 상, 불복종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둘째 발가락이 엄지를 이끄는 상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현생에서 천성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든, 사업을 지키든, 친구를 돕든, 노인이나 아이들을 보살피든 그들은 항상 가장 앞에 나섭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든 사소한 일에 부딪히든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사실 전생의 호법장군으로서 심었던 충성심, 책임감, 그리고 자기희생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제는 다소 특별한데 바로 균형과 부드러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보호하려 하고 너무 주도하려 하여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강함 속에 부드러움을 더하고 지킬 줄 알되 놓아줄 줄 아는 법을 배운다면 그들의 인생길은 진정으로 막힘없이 트여 귀함이 복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여관 또는 왕부여사, 왕부여사 신모원녀 하며 계획하고 움직이는 이. 세 번째로 가능한 전생 신부는 왕부, 황족, 혹은 고대 명문가에서 여사, 여관을 지냈던 여성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생의 불문을 수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음양의 이치에 통달하고 풍수를 이해하며 모략에 능통한 지혜로운 여장부 유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생에 대개 실권을 쥐고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었으며 자원을 조달하고 국면을 통제하며 대국을 주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동력, 판단력, 지도력 중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생의 발 모양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들은 현생에서 많은 이들이 걸음걸이에 특별한 리듬감이 있고 일에 대한 성견지명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운 후에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실 전생의 일을 주관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큰 그림을 관리할 때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발로 많은 결정적인 전장을 걸어왔는데 그것이 반드시 실전이었을 필요는 없으며 심리전이나 전략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과 선택이 신체의 일부가 되어 현생에서 당신의 한 걸음 더 나아간 발가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국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
사람을 알아보는 눈 또한 정확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현생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가장 깨어있고 가장 통제력을 지닌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도자, 기획자, 결정권자에 적합하며 또한 가정을 꾸리고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데도 매우 적합하여 종종 한마디 말로 갈등을 해소하고 핵심을 짚어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 과제는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신뢰와 수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생에 너무나 통제하는 데 능숙했기에 현생에서 내면의 부드러움과 자비심을 닦지 않으면 너무 피곤하고 모든 일을 직접 해야 하는 공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단 그들이 진정으로 각성하여 전능한 여장에서 지혜로운 수호자로 전환된다면 그들의 운명은 그때부터 연려 전반적으로 순탄해질 것입니다. 넷째, 보시 수행을 한 대여거사, 대녀거사 원력이 깊고 선한 인연을 널리 맺은 이. 또 하나의 전생 신분은 다소 내재적이지만 그 힘은 비할 데 없이 큰, 즉 깊은 서원을 세우고 보시를 즐겨한 대여거사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여성들은 전생에 출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평생 동안 널리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며 중생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종종 자신을 위한 안락을 구하지 않고 오직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집안의 부인일 수도 있고 평범한 백성 속의 여성 선인일 수도 있지만 공통점은 수행이 깊고 원력이 지극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생에 두 발로 사방을 분주히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선물과 위로를 전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또한 사찰을 후원하고 승단을 도우며 불법을 수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가만히 쉬는 발이 아니라 복을 걷고 움직임 속에서 덕을 쌓는 서원행의 발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현생에 태어날 때 스스로 복스러운 기운을 지니고 왔으며 발가락이 균형 잡히고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있고 특히 둘째 발가락이 길어 원력의 연속과 공덕의 가피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현생에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운이 매우 순조롭고 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며 맺는 인맥 또한 매우 굳건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자녀가 효도하며 친구들이 진실하여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사실 가장 깊숙이 복을 감춘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은 드러나지 않으나 보물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생의 과제는 전생의 선행을 이어가는 동시에 복을 받을 줄 알아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가진 많은 여성들은 현생에서 유독 검소하여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법에서는 복을 다 누리지 않아야 상이 나타난다고 말하듯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은 또한 공덕의 완성입니다. 그들이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의 이번 생은 원만하고 자제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마음가짐. 이 네 가지 전생 신분은 현재 불교의 인과론과 풍수관상 이론에서 가장 자주 대응되는 유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인연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것은 하나의 표식일 뿐이며 진정으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이번 생에 계속해서 수행하는지, 깨어있는지, 그리고 자비심과 지혜가 공존하는 마음을 가졌는지입니다. 그러나 현생에서 당신이 이미 이러한 귀한 상을 지니고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자신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 때문에 당신의 본래 빛날 수 있는 인생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닫고 덕을 쌓고 복을 지어 전생의 서원이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현생의 길이 굳건하고 광활해지도록 하십시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주변에 성공했거나 특별한 기운을 가진 여성들 중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면의 비밀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뼈대, 모든 형태는 단순히 유전이나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전생에 쌓은 인과와 원력, 이 외와
외화, 된 표현입니다. 특히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마치 몸에 새겨진 운명의 암호와 같아서 그들의 현생 경험, 성격, 심지어 미래의 흐름까지 한 획 한 획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장 발가락과 운명, 인과의 깊은 상징. 불교에서는 업력을 설합니다. 당신이 전생에 무슨 원인을 심었는지, 현생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는 우리의 몸이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의 현현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길다는 이 사소해 보이는 특징은 명리학과 풍수에서 극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능동성과 진취성을 상징하며 마음가짐과 행동의 조화를 나타내고 나아가 운명의 그릇 속에 담긴 독특한 기운의 투영입니다. 일반적으로 발가락은 인체의 행동력을 표현합니다. 엄지발가락은 정력을, 둘째 발가락은 방향감과 선도에서 이끄는 힘을 상징합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대개 성격적으로 강한 목표 의식과 성견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이든 애정이든 능동적으로 쟁취하고 노력하며 더 높은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인과의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그들이 전생에 쌓은 능동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생에 게으르고 수동적인 사람이었다면 발가락의 길이가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고 현생에서도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전생의 원력이 강했고 행동이 과감했음을 의미하며 심지어 풍수명리에서는 이러한 발 모양이 그들이 역사와 수행 속에서 끊임없이 한계를 돌파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뜻합니다. 발의 둘째, 발가락이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은 마치 그들의 운명이 항상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기회가 더 많고 더 많은 책임을 짊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제2장 둘째, 발가락과 얼굴 모습, 관상과 골상의 내적 연결. 다음은 얼굴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상은 마음에서 생겨난다, 상유심생, 고 말하는데 사실 이 상은 얼굴뿐만 아니라 골격구조, 신체 비율, 기질과 신령스러운 기운을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대개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분하지만 느리지 않고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으며 겉보기에는 온화하지만 내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굳건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색신을 잠시 머무는 집, 각사, 과 같다고 말합니다. 몸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과거 업력과 현재의 마음가짐을 일깨워줍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골상, 이 대개 바르고 안정적이어서 그들의 뼈대 속에 강한 정력과 끈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발가락이 짧고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그들의 전체 골격은 더욱 견고하고 힘있어 보입니다. 또한 얼굴의 특징 역시 부귀한 상을 드러내기 쉬운데 예를 들어 이마가 넓고 봉긋하며 콧대가 곱고 턱이 뾰족하고 단단한 모습 등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골상은 발가락과 마찬가지로 업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부지런하고 유능했으며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고 큰 원을 품었던 사람은 신체 구조 역시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됩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마치 운세의 풍향계와 같아서 이 사람이 평생 얼마나 굳건히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얼마나 넓은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제3장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 왜 운명의 굴곡이 많은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러한 발 모양은 평탄한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조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복된 발 모양은 단지 업과 속의 한 표식이며 추세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귀한 상을 가졌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공경을 맞이하고 전환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취심이 있고 원력이 있는데 이 자체가 매우 강한 내적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불경에는 흔히 자력으로 일어서는 힘에 대해 설합니다. 이러한 발 모양을 가진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기 구원의 전제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비록 도중에 풍파를 겪을지라도 좌절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바로 이 끈기가 그들로 하여금 마흔 전후에 운명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중년의 운명 전환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의 어려움, 가정의 갈등, 심지어 애정의 부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가락이 상징하는 전진하는 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게 하며 오히려 끊임없이 배우고 조정하고 스스로를 완성하게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운명은 그들의 걸음마다 단단히 밟혀 더욱 굳건하고 순탄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인과 윤회와 수행의 결과가 완벽하게 결합된 것으로 전생의 덕을 쌓은 바탕과 현생의 노력으로 단련된 발 모양이 이처럼 상호 보완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4장 둘째, 발가락이 긴 것과 가정, 인간관계의 인과관계. 사업과 운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 모양을 가진 사람은 가정과 인간관계에서도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보통 가정의 기둥이 됩니다. 그들은 겉보기처럼 유약하지 않고 마치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가와만사흥, 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책임질 줄 알며 자신의 안정감으로 온 가족의 운세를 지탱하는 법을 압니다. 풍수 명리에서는 가정 운과 사람의 기운은 서로 호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발가락이 긴 선도의 상징은 또한 그들이 가정에서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을 봉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부부관계를 조율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묵묵한 희생이야말로 가정 행복의 초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들의 둘째, 발가락이 길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타인에게 다가가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수동적이거나 움츠러들지 않으며 능동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다리를 놓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인맥이 넓고 귀인이 많아 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 선순환을 이룹니다. 제5장 불가에서 본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 수심, 이 핵심. 둘째, 발가락이 긴 것은 귀한 상이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이 아니라 마음임을 가르칩니다. 상은 단지 결과일 뿐이며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이라도 마음가짐이 청정하지 못하면 운명은 어긋나기 쉽고 이 평범하더라도 마음씨가 착하고 원력이 굳건하다면 복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둘째, 발가락이 긴 여성에게 상에 현혹되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부귀는 마음에서 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널리 선한 인연을 맺고 바른 마음가짐을 닦으며 선행을 쌓고 덕을 베푼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순탄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를 교만하고 자만하는 데 쓰거나 사소한 일에 연연한다면 오히려 번뇌와 공경을 불러올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이 상을 운명으로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듯 우리는 모두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자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복을 많이 지으며 항상 자비심을 품는다면 발걸음이 자연스레 견고해지고 운명은 자연스레 광활해질 것입니다. 요약하며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불교의 인과 윤회로 보든 풍수명리의 관상으로 보든 먼저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줍니다. 전생에 강한 원력과 수행을 쌓았으며
현생의 발 모양은 앞서 나가는 발가락으로 나타나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한 생명력과 진취성을 상징합니다. 이 독특한 발 모양은 그들의 운명을 안내하는 표지가 되어 비록 평탄하지만은 않더라도 항상 전환의 기회를 잡고 자신만의 귀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며 실제 행동으로 자신과 친지들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상이 복덕으로 변하는 진정한 핵심은 마음가짐의 수행에 있습니다. 오직 선한 마음을 변치 않고 원력을 잃지 않아야만 둘째, 발가락에 귀한 상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일생의 행복과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거나 주변에 이러한 여성이 있다면 그들의 내면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해 주십시오.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고 일깨워야 합니다. 결국 마음이 바르면 운명이 순조롭고 비로소 자제함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